안녕하세요. 2020년 효은고 문학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문학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두 가지로 계획되었었는데요. 첫 번째 서평쓰기가 끝났고 두 번째 문학으로 세상 보기 수행평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반에 게시되었던 게시물인데요. 자, 기간은 7월 15일 수요일 또는 17일 날 금요일 문학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량 및 내용은 오늘 선생님이 영상과 함께 자료를 클래스룸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은 미리 시를 조사해 올 것이라 그랬는데요. 조금 수정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왜 문학으로 세상 보기라는 수행평가를 계획했는지 조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문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눈과 가슴을 열어주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학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실종된 지 오래인 것 같아요. 마치 학생들의 삶을 위해 문학 수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라는 종착지를 향한 어떤 거대한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문학 수업이 수업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업이 온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쉽기도 해요. 수업이 끝나더라도 자신의 삶의 길 위에서 다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한 편의 시 또는 한 편의 소설에는 한 시대를 살아낸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만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만나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의 삶을 빈 껍데기처럼 바람에 날려버린 채 어느 그런 메마른 언어들에게만 매달리거나 납작하게 이해하고 마는 문학 수업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약간 좀 요즘 온라인 수업, 전달식 수업에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문학 수업은 작품 속에서 숨쉬고 있는 너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속에서 걸어 나오는 너를 생생한 나로 만날 수 있는 수업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속에서 언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찰하고 치유되고 또 회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은 다를지라도 한 사람의 삶의 노래와 이야기를 만나면서 자신의 길을 고요하게 되짚어 볼 수 있는 내밀한 성장과 성숙의 순간에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체적인 내면화를 통해 인생을 일으키는 문학 수업, 그 결정적인 운명을 그 순간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바로 이게 문학 수업의 올바른 길이자 선생님이 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문학으로 세상 보기라는 수행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비포를 이렇게 두 매로 한 장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에 수행평가가 10점짜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자, 서지사항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 제목과 지은이 쓰면 되겠고요. 이 시는 한마디로 해시태그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의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가슴을 울린 시. 자, 선생님이 고른 좋은 시를 줄 거예요. 이 시 중에서 반드시 뭐에서 필사라는 건 결국 뭐해라? 자필로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따로 써서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는 안 된다. 프린트는 안 된다. 반드시 뭐를 해라? 자필로 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시간이 없으면 여기에다 직접 써도 되는데 그러면 뒤에 할 때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고르는 좋은 시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 1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양의 시를 가지고 왔어요. 약간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 컬렉션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크게 마주치지 못했던 시들도 몇 편 있을 것이고, 현대 시들도 좀 있고, 그래요. 보면은, 이 선생님 약간 이 시인을 좋아하는구나 좀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들 중에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서 서술하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조금 쉬운 시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짧은 시도 준비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너무 시는 나에게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 맞는 어떤 적당한 시를 골라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어떻게 해라? 필사, 자필로 써서 붙이도록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합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게 질문 걸기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질문 4가지와 골라서 할 수 있는 질문을 4가지 골라서 총 8가지를 해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시를 골랐으면 첫 번째 1번 하고 쓰면 됩니다. 제목의 의미는 뭘까? 이 제목은 뭐 땡땡땡이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을 뭐 의미하는 것 같다. 최소 선생님이 몇 줄? 2줄 이상. 자, 2번. 말하는 사람의 정서와 태도, 뭐 외로움을 노래하는 것 같다, 고독을 얘기하는 것 같다, 슬픔, 기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질문은 다시 또 쓰진 않아도 돼요. 자기 생각만 쓰세요. 자, 시를 읽으니까 어떤 상황, 화자가 있는데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 4번째, 인상적이거나 두려워. 나는 이런 시어가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식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질문 4가지 하는 법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골라할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고릅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 시적 화자는 누군지 나는 궁금해. 나는 여기서는 시상 전개가 좀 특이한데 과거로 가는 것 같아. 또는 뭐 시간의 흐름인 것 같아. 계절의 흐름인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닌 그 중에 또 골라가지고 5, 6, 7, 8번 4가지를 골라서 여기에다가 5번 어떤 질문, 내가 고른 질문 체크를 하면 좀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6번 해서 페이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뭐 7번 질문 이렇게 쓰고 8번 질문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것만큼만 쓰세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수행평가 제목이 뭐였어요? 네. 문학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자, 시를 읽으면서 이제 떠올랐던 다른 책이나 TV 프로그램이나 뉴스, 신문 기사, 영화, 음악, 인터넷 정보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출처 및 내용 요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번에 서평쓰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선생님이 그 세상사랑 연결지켜보라는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꼭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미리 조사해서 메모해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요약해 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머릿속에 있고 이 출처들만, 알았죠?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해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나 프린트를 해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 출처만 메모해서 오도록 합니다. 가령 내가 읽은 책의 저자 쓰고, 그 다음에 작가죠. 그 다음에 제목 쓰고, 출판사 쓰고, 출판 연도 쓰고, 쪽수 뭐 페이지 20페이지에 나왔다. 이 내용은 뭐 가령 뭐 있을까요? 뭐 요즘 부모 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나온 것들이 있었다. 또는 뭐 요즘에 뭐 노동 문제라든지 어떤 소유의 문제라든지 이게 근데 양극화된다든지, 또는 어떤 학생들이니까 배움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사랑이라든지 관계 맺는 것들, 뭐 방황, 좌절, 그런 뭐 꿈, 사랑, 이런 것들. 자, 시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책과 인터넷 자료라든지 뉴스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다 한번 관련 지어서 적용시켜서 글을 쓸게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시와 이걸 관련시켜서 자기의 깨달음을 이렇게 쭉 남은 것에다가 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는 이 비포면에 반 페이지 이상 쓰는 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할지 좀 알겠죠? 일단은 시에게 질문 걸기를 제대로 질문하고 답을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 깨달음을 어떤 정확한 출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와 잘 관련 지었고 자기의 생각이 잘 드러났는지, 이것들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선생님이 채점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쓴 사람이든 아니면 글을 묘사하는 사람, 그래서 묘사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선생님이 그냥 메모할게요. 사람이 보이는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나열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번에 서평 쓰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글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글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깨달음이, 사고의 과정이 드러나는 글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핵심어 또는 핵심 문장이 보이는가. 글을 열심히 썼는데 만약에 그 글이 전하려고 하는 바가 모호하다면 선생님도 읽으면서 글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 맥락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글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게 앞이든 맨 마지막이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면에서는. 그 다음에 형식면에서는 이번에 서평 쓸 때도 굉장히 비문이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문장 호응이 맞지 않고 여러 문장을 겹쳐서 어렵게 써서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 이것도 깎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짜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글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중구난방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며 선생님 좋은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형식면에서 깎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눈으로 보기가 제일 좋은 것은 분량 유무죠.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어떤 세상사와 관련된 깨달음은 비포의 반 페이지 정도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단계성, 통일성,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내용과 형식을 좀 매끄럽게 잘 채워서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글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세상사랑 관련 지은 건 아닌데 이렇게 시를 읽고 자기 생각을 쓰고 어떤 세상사랑 관련 지어서 자기의 깨달음이 드러나게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분량은 아까 비포의 반 페이지 정도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다면 우리 수행평가 하기 전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른 선생님의 시 컬렉션을 잘 보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시 한번 골라보고 그다음 그것과 관련되는 자기의 경험과 깨달음과 그 다음에 세상사와 한번 연관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닫힌 골방에 골마가든 채 피어나지 못한 씨앗들이 시의 길을 따라 흘러나와서 햇볕 쨍쨍 받으면서 더 건강하고 단단한 씨앗으로 여물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글을 쓰면서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10대 그 내면을 좀 문학이라는 게 두드리고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헤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만의 향기와 빛깔을 품고 삶의 길을 또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품게 된 문학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오래도록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